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기대 박성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포트 계층의 오류 복구에 대한 세 번째 강의인데요. Selective Repeat ARQ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 이 Selective Repeat라는 용어 자체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 오류 복구 방법이 대략적으로 아마 추론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고백 n,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고백 n 같은 경우는 n번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모든 송신 윈도우 내에 있는 모든 세그먼트들을 다 이렇게 재전송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 셀렉티브 리핏은 어, 손실된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한 세그먼트들만 선택적으로 재전송하겠다. 뭐 이런 의미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간단한데 선택적으로 재전송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수신하는 쪽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도착한 세그먼트들은 일단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리고 도착하지 않은 세그먼트가 재전송을 통해서 도착을 하면은 전체를 다 누적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수신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한테 전달하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수신자가 버프를 버프를 이렇게 잘 관리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선택적으로 재전송을 하면은 좀 이렇게 효율은 좀 높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불필요하게 잘 전송이 잘 이렇게 수신이 된 그런 세그먼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재전송을 해야 되는 고백 N에 비해서는 이제 네트워크 효율은 링크 효율은 높아지겠지만 대신 이제 버프 관리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버프 관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셀렉티브 리핏 방법도 스탑 앤 웨이트 ARQ와 비교하면은 이제 파이프라이닝 기법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하나는 이제 고백엔이고 하나는 셀렉티브 리핏인데 결국은 이게 이제 에크가 세그먼트 하나를 보내고 에크가 돌아오기 전까지 그 RTT 시간 동안에 M개 세그먼트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라인을 쭉 이렇게 줄을 세워서 동시에 이렇게 전달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효율을 높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이프라이닝을 하는 건데 그럴 때 이 파이프라이닝 기법의 고백엔과 이제 비교해서 셀렉티브 리핏 방법이 어떻게 동작하고 또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고백엔 ARQ를 설명할 때도 사실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게 상당히 이렇게 좀 어, 파이프라이닝 기법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 개를 동시에 에크를 받기 전에 여러 개를 동시에 보낸다 이런 이야기는 그 순서 번호를 이제 하나씩 매겨서 수신하는 쪽에서 순서대로 제대로 도착했는지 알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중에 순서에 맞게 뭔가 세그먼트 하나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고 오류가 발생했으면은 그 세그먼트를 재전송을 해야 되고 재전송된 세그먼트하고요. 수신자는 재전송된 세그먼트하고 정상적으로 수신된 세그먼트를 사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파이프라이닝을 하면은 반드시 이제 그 순서 번호를 쭉 이렇게 매겨서 최소한 뭐 M개까지는 이렇게 동시에 보내는 게 M개까지 순서 번호를 좀 매겨야 되잖아요. 그 순서 번호를 매겨서 보내는데 그렇게 M개까지만 최대로 내가 M개를 송신할 수 있다고 해서 M개까지만 순서 번호를 매겨서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뭐 간단하게 뭐 그 0부터 쭉 계속 순서 번호를 갖다 매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미 뭐 두 번에 걸쳐서 오리복구를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셨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순서 번호를 이제 매겨서 보낸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 이게 이제 TCP의 세그먼트 구조인데요. 이게 지금 TCP의 세그먼트 구조인데
세그먼트 구조인데 제어 정보로 이 헤드를 제어 정보로 이 헤드에 순서 번호를 이렇게 매겨서 보낸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순서 번호. 순서 번호를 매겨서 보낸다 이런 이야기인데 순서 번호가 이렇게 0부터 이렇게 계속 커진다는 이야기는 이 순서 번호를 표현하는 순서 번호의 필드, SN 필드의 크기가 계속 커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지금 TCP 같으면 32비트 이제 이렇게 순서 번호를 썼는데 32비트로 순서 번호를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이라는 게 0부터 시작하면 3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2의 32승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게 최대 번호잖아요. 그 이렇게만 순서 번호를 제한하더라도 32비트의 순서 번호 필드가 사실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순서 번호를 계속 이렇게 높여서 쓸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이 필드 값이 순서 번호 필드 값이 계속 이렇게 커져야 되고 순서 번호 필드 값이 커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단순히 제어 정보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거는 이 데이터고 이 데이터를 신뢰적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제어 정보로 이 순서 번호를 매겨서 보내는데 사실 데이터보다도 잘못하면 순서 번호 필드가 더 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면은 사실 이제 실제로 전송할 데이터 양보다 제어 정보 그 데이터를 신뢰적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보내야 될 데이터가 더 많아지기 제어 정보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율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순서 번호 필드를 먼 데를 키운다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말이 안 된다고요. 근데 이제 순서 번호가 작아지면은 그 뭐죠? 이 실제로 이렇게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세그먼트 수에 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또 효율이 또 낮아질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실은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에크를 받기 전에 동시에 이렇게 보내고자 하는 그런 세그먼트의 수하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이닝 기법을 쓰기 위해서 적용해야 되는 순서 번호를 매겨야 되는데 순서 번호를 표시하는 그 필드의 크기, 그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그걸 이해를 하는 게 고백N과 마찬가지로 셀렉티브 리피트 ARQ에서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잘 되도록 그렇게 내가 설명하는 걸 잘 이렇게 주목해서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반복해서 학습을 하고 또 필요하면 다른 정보들도 이렇게 다른 자료들도 참고를 해서 그 동시에 보내는 세그먼트의 수, 그 다음에 세그먼트에 대해서 부여하는 그 순서 번호를 표시하는 그 필드의 크기, 여기에 어떤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잘 이해가 되었으면 그런 기대를 합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셀렉티브 리피트의 작동 원리를 송신자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선 개념은 앞에서 내가 설명한 대로 고백 N과 달리 오류 세그먼트만 재전송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류 세그먼트만 재전송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송신자는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가? 고백 N하고 잘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좀 더 이렇게 잘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잘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에크가 회신되는 RTT 동안에 에크가 회신되기 전에 링크에 최대로 전송할 수 있는 윈도우 그 최대로 전송할 수 있는 값을 이제 윈도우 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고백N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고백N을 S 사이즈라고 하면은 S 사이즈만큼 세그먼트를 줄을 쭉 세워서 동시에 이렇게 보내는 거죠. 에크를 첫 번째 세그먼트에 대한 에크를 받기 전에 그리고 말이죠. 송신자가 누적 에크를 수신을 하면은 누적 에크를 수신하면은 송신 윈도우를 누적 에크의 수만큼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크를 받은 세그먼트들은 송신 윈도우에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그먼트, 그 수만큼 새로운 세그먼트를 송신 윈도우에 추가해서 그만큼 이렇게 그 세그먼트만큼 에크 없이 보낼 수 있게 이렇게 송신 윈도우를 갖다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 송신 윈도우를 슬라이딩 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 고백엔하고 이렇게 조금 다른 개념이 고백엔은 에크를 받으면은 에크를 받은 세그먼트만큼 이렇게 세그먼트 수만큼 이렇게 슬라이딩하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썼는데 여기서는 지금 누적 에크, 그죠? accumulative echo라는 개념이 나왔고, 근데 만약에 누적 에크가 아니고요, 비누적 에크, 에크를 받기는 받았는데 비누적 에크를 수신하면은 송신 윈도우에 슬라이딩은 없어. 그 대신 해당 세그먼트가 에크가 수신됐다는 사실을 버프에다가 이렇게 탁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그먼트에 대해서는 에크가 왔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세그먼트는 다시 재존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그먼트는 제대로 이렇게 수신이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셀렉티브 리피트 같은 경우는 에크 세그먼트를 수신자로부터 받는데 두 가지 종류의 에크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는 누적 에크, 하나는 비누적 에크를 받는다. 누적 에크와 비누적 에크, 어큐뮬레이티브 에크하고 난 어큐뮬레이티브 에크가 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설명할 거고 제가. 그러면은 네 번째, 세그먼트를 수신하고 재존성 타이머를 시작을 했는데 이 재존성 타이머가 종료될 때까지 에크가 수신되질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세그먼트만 해당 세그먼트만 재존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 해당 세그먼트만 재존성하겠다. 고백엔이 아닙니다. 고백엔 같으면은 그 세그먼트부터 해당 세그먼트부터 그 이후에 송신 윈도우에 있는 모든 세그먼트를 다 이렇게 송신 윈도우에 있는 모든 세그먼트, 그러니까 송신 윈도우에 있는 송신 윈도우에 있으면서 이미 전송한 모든 세그먼트를 다시 이렇게 재전송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셀렉티브 리피트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당 세그먼트만 재전송하겠다 이런 이야기. 자, 그러면은 송신 윈도우는 우리가 고백엔 할 때 공부를 했지만 송신 가능한 순서 번호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범위 내에 있는 세그먼트를 송신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세그먼트는 나중에 재전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에크가 안 오면서 재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송신 후에 버프에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뭘 위해서? 재전송을 위해서. 재전송을 위해서. 오케이? 송신 윈도우 범위에 있는 모든 세그먼트를 항상 다 보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송신 윈도우에 있다는 이야기는 송신 가능한 그런 세그먼트의 범위를 갖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 순서번호로. 그래서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송신이 된 그런 세그먼트는 아직 에크가 안 왔기 때문에 재전송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버프에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앞에 누적 에크하고 비누적 에크를 수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누적 에크는 뭐냐? accumulative에. 그러니까 송신 윈도우 내에서 에크를 받았는데 말이죠. 에크를 받았는데 앞에서부터 누적적으로 1, 2, 3, 4 이렇게 했으면 1, 2, 3, 4, 5번 세크를 받았으면 앞에 이미 1, 2, 3, 4 에크를 받았고 그 다음에 5번 세그먼트에 대한 에크를 받았으면 5번 세그먼트의 에크, 5번 에크까지 누적적인 에크가 도착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누적적인 에크가 도착.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순서 번호가 맞는 그런 에크를 누적 에크, accumulative 에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비누적 에크는 에크를 받기는 받았어. 받았는데 누적적으로 순서 번호가 맞지 않는 에크를 받은 거예요. 이미 앞에 예를 들어 에크를 1, 2, 3, 4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5번이 사실 오면은 이게 5번 에크는 누적 에크인데 5번은 오지 않고 6번 에크가 왔어. 그럼 6번 에크는 비누적 에크가 된다. 이런 이야기. 그 6번 에크가 뭐 이렇게 비정상 에크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누적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에크다. 이렇게 해서 비누적 에크다. non accumulative 에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미 알고 있겠지만 고백엔에서 이런 경우가 생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고백엔은 수신자가 항상 에크를 보낼 때 누적적으로
제대로 수신된 세그먼트에 대해서만 에크를 보내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누적적으로 이렇게 순서 번호가 맞지 않는 그런 세그먼트가 오면 아예 그냥 디스카드 무시하거든요. 에크 자체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고백엔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고백엔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액놀리지먼트를 한다. 수신자가. 그래서 그 에크를 송신자도 당연히 다르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어떻게 다르게 처리하는가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수신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송신자도 좀 다르지만요. 송신자도 동작하는 방식이 동작 절차가 고백엔하고 좀 다르지만은 수신자는 뭐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신자는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동작하는가? 셀렉티브 리프트에서. 자, 수신자는 말이죠. 수신자는 고백에는 수신자가 그 수신 윈도우 크기가 아예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버퍼도 사이즈가 1인 세그먼트 하나만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버퍼만 유지하면 됐었다고요. 고백엔에서는. 근데 셀렉티브 리핏은 그게 아니에요. 송신 윈도우하고 동일한 크기의 수신 윈도우를 유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수신 가능한 세그먼트의 범위겠죠. 그죠? 송신은 송신 가능한 세그먼트의 범위일 테니까. 수신 가능한 세그먼트 범위. 이 R 사이즈인데, R 사이즈를 유지하는데, 이 R 사이즈가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송신 윈도우 사이즈하고 같다, 이런 얘기. S 사이즈하고 같은 크기의 수신 윈도우를 유지를 해야 돼. 그리고, 누적적으로 정상 세그먼트. 누적 정상 세그먼트 뭔지는 아시겠죠, 그죠? 순서 번호가 다 쭉 맞는, 순서 번호가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도착한 그런 세그먼트를 누적적으로 정상 세그먼트를 수신하면 에크를 당연히 회신하겠죠. 그죠? 에크 회신한다. 그러니까 누적 에크가 이제 회신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누적 정상 세그먼트의 수만큼, 누적적으로 에크한 그 세그먼트의 수만큼 누적 수신 윈도우의 크기를, 수신 윈도우를 이렇게 슬라이딩, 이동을 시킨다. 그러니까 수신 윈도우에서 정상적으로 누적적으로 정상적인 세그먼트 도착하면 그 수만큼 수신 윈도우에서 빼고 새로운 고수만큼 새로운 세그먼트 범위를 수신 윈도우에다가 이렇게 추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신 윈도우도 송신 윈도우처럼 이렇게 슬라이딩한다, 이동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그림 가지고 설명하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누적적으로 정상적인 세그먼트가 수신이 되면은 사실은 뭐 문제는 간단해. 그러니까 수신 윈도우만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비누적 정상 세그먼트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순서 번호로 보면은 순서 번호가 누적적으로 이렇게 맞지 않는, 중간에 이렇게 순서 번호가 비는 그런 형태의 세그먼트가 도착을 했다. 이런 세그먼트를 비누적 정상 세그먼트가 도착했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에크를 회신하긴 왜? 이 에크를 회신하면 이 에크는 이제 비누적 에크가 되겠죠. 그죠? 에크를 회신하고 이 해당 세그먼트를 그 버퍼에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았다. 이렇게 버퍼에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신 윈도우도 슬라이딩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 윈도우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수신 가능한 세그먼트의 범위고, 이 수신 가능한 세그먼트 범위 중에 실제로 수신된 그런 세그먼트가 있는데 그 세그먼트가 비누적 정상 세그먼트로 이렇게 수신이 됐으면 이 세그먼트는 이제 버퍼에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크기는 송신 윈도우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좀 더 잘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수신자의 버퍼 관리가 셀렉티브 리핏은 고백엔에 비해서 이제 훨씬 복잡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버퍼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비누적 정상 세그먼트 도착하면은 수신 버퍼에다가 유지를 해야 돼. 수신 버퍼에 유지해야 돼. 고백엔 같으면 그냥 뭐 디스카드 하는 거잖아요. 그냥 비누적
그 정상 세그먼트 도착하면 이건 누적적으로 정상적으로 도착한 세그먼트가 아니기 때문에 오류라고 보고 이렇게 그냥 디스카드를 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셀렉티브 리핏은 수신 버퍼에다 유지를 해. 그리고 다음에 내가 수신 가능한 세그먼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수신 버퍼에 유지되고 있지 않는 수신 윈도우 내 모든 세그먼트는 모든 세그먼트는 다음에 정상적으로 내가 수신 가능한 그런 세그먼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세그먼트. 자,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수신 윈도우가 송신 윈도우하고 수신 윈도우는 같은 거니까 송신 윈도우도 8이고 수신 윈도우도 8이다 이렇게 봅시다. 이 R4의 수신 윈도우가 지금 8이에요. 그러니까 8개의 세그먼트를 내가 수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그 가능한 범위가 지금 보시면은 3부터 여기죠. 3부터 3, 4, 5, 6, 7, 8, 9, 10까지 3부터 10까지 이 8개의 세그먼트를 내가 수신 가능하다. 그래서 수신 윈도우의 범위가 3부터 10까지예요. 근데 지금 4번 세그먼트가 비누적 정상 세그먼트 원래는 3번이 와야 되는데 그죠? 4번이 왔기 때문에 비누적 정상 세그먼트죠. 그리고 7번도 도착했고 9번도 도착했어.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누적적으로 정상 세그먼트 도착한 정상 세그먼트가 아니기 때문에 버퍼에다 유지를 해야 되죠. 버퍼에도 유지를 하고 있다. 버퍼에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수신 윈도우 내에서 지금 수신자가 정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중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세그먼트가 뭐가 되냐면은 3번 세그먼트하고 5번 6번하고 8번 10번 세그먼트를 10분 세그먼트를 수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눈치를 챈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윈도우 크기가 8이고요. 윈도우 크기가 8이고 그래서 수신 윈도우 크기 8에 물론 송신 윈도우 크기 8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M은 4, M이 하는 게 뭐냐면 이게 M이 고백 N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M을 스몰 M 소문자 M을 뭐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었냐면 이게 순서 번호의 비트 수. 그 순서 번호 SN이라고 하면 SN의 SN 필드의 비트 수를 M이라고 사용을 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M이 4라는 이야기는 네 비트를 순서 번호로 쓰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비트를 순서 번호로 쓰겠다는 이야기는 순서 번호가 0부터 어디까지냐면은 15까지 이 네 비트를 순서 번호로 쓰겠다. 네 비트 순서 번호를 쓰기 때문에 0부터 15까지 순서 번호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16은 다시 0번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데 순서 번호가 그러니까 순서 번호의 비트 수가 4비트면은 여기 4비트일 때요. 4비트일 때 고백N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송신 윈도우의 최대 크기가 얼마였었냐면요. 2의 4승 마이너스 1이었다고요. 그래서 15까지. 이게 송신 윈도우의 최대 크기였었죠. 그죠? 여기에. 근데 여기는 보시면 있잖아요. 여기는 이 수신 윈도우, 송신 윈도우 같기 때문에 수신 윈도우의 크기를 얼마로 지금 이렇게 했냐면은, 이 수신 윈도우의 크기가, 최대 크기가 2의 m승 마이너스 1이 아니고 2의 마이너스 1승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2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좀 다르잖아요. 눈치를 챈 사람들은 뭐 상당히 이렇게 고백N에 대한 공부가 이렇게 잘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눈치가 안 챈 사람들 한번 잘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고백N 같으면은 2의 4승 마이너스 1인데
그래서 15가 되는데, 그죠? 송신 윈도우 크기가. 여기서는 송신 윈도우, 수신 윈도우 크기가 2의 n-2, 2의 4-1승. 이 되기 때문에, 이 2의 3승이잖아요. 이 8이 된다는 8. 이걸 지금 여기서 이제 이 그림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셀렉티브 리피트하고 고백앤하고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항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이해가 되면은, 고백앤이 어떻게 동작하는 거다. 그 다음에 고백앤하고 셀렉티브 리핏이 어떻게 다르다. 이런 걸 갖다 이제 제대로 이해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 부분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셀렉티브 리피드 ARQ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송신 윈도우는 4예요. 그럼 당연히 수신 윈도우도 4겠죠. 그죠? 수신 윈도우도 당연히 수신 윈도우도 당연히 4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순서 번호는 3비트를 썼어요. 3비트. 3비트는 순서 번호를 3비트를 썼다는 이야기는 0부터 7까지 순서 번호를 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면 최대 송신 윈도우 크기가 2의 3-1승이니까 2의 2승이 돼가지고 4가 되는데, 어쨌든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가는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할 거고, 일단 이런 예제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순서 번호가 0, 1, 2, 3, 4, 5, 6, 7까지 쓸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송신 윈도우 크기가 4기 때문에 0번, 1번, 2번, 3번 세그먼트를 동시에 이렇게 송신을 했어요. 순서대로. 당연히 순서대로지만 동시에 이렇게 줄을 세워서 이렇게 송신을 했습니다. 송신 윈도우 크기만큼. 송신 윈도우가 4니까 4개를 갖다 이렇게 0, 1, 2, 3 세그먼트를 보낸 거죠. 그리고 1번 세그먼트가 제대로 도착했어요. 1번 세그먼트가 제대로 도착했어. 그래서 1번 세그먼트에 액트를 보냈어. 액트를 보내면은 수신 윈도우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는 0, 1, 2, 3 이 수신 윈도우 있었는데 0번이 제대로 도착했기 때문에 0번은 수신 윈도우에서 제거를 하고 새로운 세그먼트 4를 갖다 추가해서 1, 2, 3, 4가 수신 윈도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번 세그먼트도 제대로 도착했어. 마찬가지로 1번 세그먼트를 제거하고 새로운 세그먼트 5번 세그먼트 하나 추가해서 2, 3, 4, 5가 수신 윈도우가 되는 거죠. 수신 윈도우가 이렇게 슬라이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신 윈도우가 정상적으로, 누적적으로 정상 세그먼트가 도착한, 그래서 누적 에크를 보낸 수만큼 오른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송신자가 그래서 0번 세그먼트에 대한 에크를 받았어요. 에크를 받았으면은 송신 윈도우가 지금 송신 윈도우 내 0, 1, 2, 3을 내가 이렇게 송신을 했는데 세그먼트를 0번 세그먼트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0번 세그먼트는 송신 윈도우에서 제거를 하고 새로운 세그먼트 4번을 송신 윈도우에 추가했겠죠. 그럼 4번까지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에크 없이. 그러니까 당연히 4번 세그먼트를 보내겠죠. 그리고 또 보니까 1번 세그먼트에 대한 에크도 왔어. 그러면 1번 세그먼트도 송신 윈도우에서 제거를 하고 새로운 세그먼트, 5번 세그먼트를 송신 윈도우에 추가하고, 그러면 5번 세그먼트도 에크 없이 보낼 수 있으니까 5번 세그먼트 당연히 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5번 세그먼트도 이렇게 보냈어. 자, 여기까지 보면 지금 에크가 1, 2번까지밖에 안 왔기 때문에 0, 1번까지밖에 안 왔기 때문에 2, 3, 4, 5 이렇게 4개 2, 3, 4, 5가 송신 윈도우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건 더 이상 보낼 수 없어. 왜냐하면 송신 윈도우가 4밖에 안 되니까. 그죠? 4개는 이미 다 보냈잖아요. 그랬는데 말이죠. 그랬는데 여기 보시니까 수신자 입장에서 보면은 2번 세그먼트가 중간에 오다가 2번 세그먼트가 있어요. 2번 세그먼트 중간에 오다가 손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세그먼트가 수신이 안 됐겠죠. 근데 3번 세그먼트는 제대로 도착을 했어.
수신자한테. 3번 세그먼트. 그 누적적으로 3번 세그먼트는 누적적으로 정상 세그먼트가 도착한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요 3번 세그먼트는 버퍼에다가 유지를 해야 된다. 버퍼에다 유지를 한다. 그리고 대신 3번 세그먼트를 고백엔과 달리 에크는 보내줘. 근데 3번 세그먼트가 에크가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3번 세그먼트가 에크가 왔어요. 3번 세그먼트 에크가 왔는데 이 3번 세그먼트 에크가 누적 에크가 아닌 거야. 비누적 에크가 온 거야. 비누적 에크. 앞에서 보면 비누적 에크. 그 비누적 에크는 이게 3번 세그먼트 에크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여기다 표시를 해주고 송신 윈도우에다 딱 표시를 해주고 표시를 하고 더 이상 그 윈도우를 슬라이딩 할 수는 없다고. 왜냐하면은 누적적으로 에크가 왔을 때만 송신 윈도우를 슬라이딩 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3번 세그먼트는 에크를 받았지만 송신 윈도우 슬라이딩을 없이 그래서 2, 3, 4, 5가 송신 윈도우에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에크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랬는데 에크는 안 오고 말이죠. 에크는 안 오고 지금 보니까 요 시점에 보니까 2번 세그먼트에 대한 타이머가 종료가 된 거예요. 타이머가 종료가 돼버렸어. 그러면 2번 세그먼트를 재전송해야 되겠죠. 그죠? 2번 세그먼트 이렇게 재전송했다. 이게 2번 세그먼트. 2번 세그먼트를 재전송을 했어요. 2번 세그먼트를 재전송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대한 에크가 도착을 했어요. 4번. 이것도 비누적 에크잖아요. 이것도 비누적. 여기도 비누적 에크고 여기도 비누적 에크. 그 다음 5번 세그먼트에 대한 에크도 왔어. 이것도 비누적이죠. 그래서 여기 표시만 이렇게 해도 표시만 해줘. 4번 세그먼트에 대한 3번도 왔고 4번도 왔고 5번도 왔는데 이거는 비누적 에크이기 때문에 에크가 왔다는 거 표시만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여기 보시면은 수신하는 쪽에서 재전송한 2번 세그먼트가 도착을 한 거예요. 재전송한 2번 세그먼트가 도착을 했어. 그러면은 2번 세그먼트 여기 보면 수신 윈도우에 지금 수신 윈도우 2, 3, 4, 5가 수신 윈도우이기 때문에 2번 세그먼트를 수신할 수 있잖아요. 수신 윈도우의 범위 내에 2번이 들어있으니까 2번 세그먼트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2, 3, 4, 5 1번, 2번은 이미 누적적으로 정상적으로 수신이 됐기 때문에 수신 윈도우에서 빠졌고 2, 3, 4, 5가 이제 드디어 정상적으로 다 누적 정상 세그먼트가 다 된 거잖아요. 2번도 1번, 2번, 0번, 1번 왔고 2번, 3번, 4번, 5번까지가 다 도착을 한 거죠. 그러면은 2, 3, 4, 5가 누적 정상 세그먼트 도착했기 때문에 누적 정상 세그먼트를 전부 다 수신 윈도우에서 다 제거를 하고 고수만큼 수신 윈도우를 슬라이딩 하는데 그러면은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돼야 되는데 8번은 0번이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 세 비트를 쓰니까 0부터 7까지니까 다시 수신 윈도우가 6, 7, 01까지 이렇게 슬라이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슬라이딩이 되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2번 세그먼트가 이렇게 도착을 했어. 2번 세그먼트에 대한 에크가 도착했어. 그러면은 2, 3, 4, 5에 대한 누적 에크가 도착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이렇게 송신 윈도우에서 다 제거하고 송신 윈도우도 4개만큼 슬라이딩 하면은 6701까지가 송신 윈도우가 된다.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고백엔보다는 좀 복잡하죠. 예, 고백엔보다는 좀 복잡한데 어쨌든 셀렉티브 리핏은 누적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도착하지 않는 세그먼트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신자가 에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버퍼에다가 유지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누적적으로 이렇게 누적적으로 정상 세그먼트가 다 도착하면은
그때 이제 수신 윈도우도 이렇게 슬라이딩하고 송신 윈도우도 누적적으로 에크가 다 도착하면은 그때 송신 윈도우를 슬라이딩한다. 그러니까 송신 윈도우를 슬라이딩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그먼트를 보낼 수 있는 범위를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윈도우를 슬라이딩한다. 이러니까 조금 뭐 이렇게 저기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송신할 수 있는 범위를 순서 번호에서 송신할 수 있는 세그먼트의 범위를 이렇게 옮겨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보낸 거는 사실은 더 이상 뭐 송신 윈도우에 넣어둘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보낸 거는. 그래서 송신 윈도우의 범위를 옮긴다. 슬라이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 고백에서도 사실 마지막 문제가 그러면은 송신 번호 시퀀스 넘버의 필드, 시퀀스 넘버 제어 정보를 나타내는 그 필드의 비트 수하고 실제로 송신 윈도우의 크기 또 수신 윈도우의 크기가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송신 윈도우 같은 게 그러니까 고백엔에서는 송신 윈도우의 크기가 만약에 송신 시퀀스 넘버의 필드의 비트 수가 m이면은 전체 크기는 뭐냐면 2의 m 그러니까 송신 윈도우의 크기는 2의 m승 마이너스 1이었는데 2의 m승 마이너스 1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셀렉티브 그러니까 송신 고백 n 같은 경우는 2의 m승 마이너스 1이었는데 이게 고백 n에서는 이 m은 이 m이 송신 윈도우 필드의 비트 수고요. 고백했는데 셀렉티브 리핏은 이게 아니고요. 2의 m승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셀렉티브 리핏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가를 이제 증명을 하는 게 이번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자, 봅시다. 그 S 사이즈에 송신 윈도우 사이즈, 수신 윈도우 사이즈, 셀렉티브 리핏의 크기가 2의 m승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런 얘기인데요. 간단한 예를 가지고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간단한 예를 해가지고 m이 2라고 가정하면은 두 비트를 사용해서 송신 번호 필드를 표시하겠다. 이러면 두 비트니까 2의 2승까지니까 0부터 하면은 0, 1, 2, 3까지 네 개니까 0, 1, 2, 3까지가 저기 순서 번호의 범위가 되잖아요. 순서 번호의 범위가 0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때 송신 윈도우 크기 S 사이즈 송신 윈도우 크기는 2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2의 2승 2의 2 마이너스 1승이니까 2의 2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렇게 되면 송신 윈도우 크기는 송신 윈도우 또 수신 윈도우의 크기는 2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송신 윈도우 크기가 2의 2승 마이너스 1에서 2가 됐어요. 2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0, 1, 2 지금 현재 송신 윈도우 크기가 2니까 0하고 1이 송신 윈도우 범위 내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0을 보내고 0을 송신하고 또 1을 송신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송신을 했어. 근데 문제는 0이 제대로 도착했어. 그러면은 수신 윈도우의 범위가 1, 2까지 이제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0도 제대로 도착했고 1도 제대로 도착했어, 세그먼트가. 그러면은 윈도우 범위가 2, 3 이렇게 늘어날 텐데, 하필이면 말이죠. 이 0번 세그먼트에 대해서 에크를 보냈는데 이 에크도 손실이 돼버렸고 중간에 가다가 1번 세그먼트에 대한 에크도 중간에 가다가 손실이 돼버렸어.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1번에 대한 에크도 도착하지 않고 2번에 대한 0번에 대한 에크도 도착하지 않고 1번에 대한 에크도 도착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0번 세그먼트에 대한
타이머가 이렇게 종료가 됐다. 타임아웃이 됐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은 영분 세그먼트를 재준송하겠죠. 그죠? 이렇게 영분 세그먼트를 재준송을 한다고요. 근데 이 시점에 영분 세그먼트를 재준송했을 때 말이죠. 수신자의 수신 윈도우는 뭐냐면 0번하고 1번이 제대로 도착을 했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제대로 도착한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수신 윈도우는 2번, 3번 이 지금 수신 윈도우의 범위라고요. 2번, 3번 세그먼트가 수신 윈도우에 들어있다. 근데 내가 지금 수신자는 정상적으로 수신해야 될 세그먼트는 2번, 3번인데 2번, 3번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0번 세그먼트가 도착했어. 그 0번 세그먼트 이거는 그 2번, 3번 정상적으로 수신하려고 하는 수신 세그먼트 범위에 있지 않잖아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도착한 세그먼트가 아닌 거예요. 정상적으로 도착한 세그먼트가 아닌 거는 뭐냐면 재전송된 세그먼트라고. 재전송된 세그먼트다. 그래서 0번 세그먼트는 요 시점에 도착한 이 0번 세그먼트는 요 0번 세그먼트는 재전송한 세그먼트이구나 하는 거를 구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뭘 때? 송신 윈도우하고 수신 윈도우가 2일일 때. 그러면 이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이보다 큰 경우. 송신 윈도우, 수신 윈도우가 이보다 크다. 이보다 크면서 가장 작은 이제 송신 윈도우가 3이니까 3으로 한번 가정해 보자. 3. 2의 2승 마이너스 2의 2 마이너스 1승 플러스 1. 3. 여기 3이다고요? 3으로 가정해 보자. 3. 그러면 송신 윈도우 3이기 때문에 0, 1, 2까지 내가 이렇게 세그먼트를 동시에 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0번 세그먼트를 송신했고 1번 세그먼트도 송신했고 2번 세그먼트도 송신했어요. 했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에크가 다 이렇게 에크가 다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수신자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0, 1, 2가 다 도착했기 때문에 수신 윈도우는 누적적으로 정상적으로 도착했기 때문에 수신 윈도우는 이미 3, 0, 1로 이렇게 옮겨가 있다. 이렇게 수신 윈도우 이 시점에서 보면 3, 0, 1이 이게 수신 윈도우가 되는 거죠. 3, 0, 1 3, 0, 1 이게 이제 수신 윈도우가 돼 있다. 수신 윈도우가 돼 있다. 그렇잖아요. 3, 0, 1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세 개를 다 보냈는데 세 개를 보내고 0번 세그먼트에 대한 에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에크가 하나도 안 온 거죠. 그러니까 0번 세그먼트에 대한 에크가 타임아웃이 되겠죠. 타이머가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0번 세그먼트를 재전송을 한다고요. 송신자가 0번 세그먼트를 재전송을 했어. 근데 수신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이제 수신 윈도우에서 수신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수신 윈도우에 보니까 수신 윈도우가 지금 여기에 수신 윈도우가 3, 0, 1이라고요. 근데 이 0번 세그먼트가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은 수신자는 수신 윈도우에 있는 0번 세그먼트가 도착했구나. 아직 3번은 안 왔지만 비누적 정상 세그먼트가 0번이 도착했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송신자는 0번 세그먼트를 재전송했는데 수신자는 0번 세그먼트 비누적 정상 세그먼트 새로운 세그먼트 정상 세그먼트를 받았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이 안 맞는 거죠. 송신자는 재전송을 했는데 수신자는 정상 세그먼트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프로토콜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송신 윈도우 사이즈, 수신 윈도우 사이즈가 3이 되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프로토콜은 동작 자체를 안 한다. 어떤 경우에 모든 에크 세그먼트가 다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순서 번호 필드의 비트 수가 m이면은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송신 윈도우나 수신 윈도우의 크기는 2의 m승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두 비트를 썼기 때문에 2의 m승 마이너스 1이면 2의 1승이잖아요. 그러니까 2의 1승이니까 2가 그러니까 맥시멈이 된다는 거죠. 뭐에? 송신 윈도우나 수신 윈도우에. 아시겠죠?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죠? 뭐하고 다르냐? 고백엔하고. 좀 다른 게 조금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조금 제가
설명하고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약간 복잡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잡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잘 들어보고 또 책도 한번 읽어보고 관련되는 자료도 찾아보면은 호베겐과 셀렉티브 리핏을 잘 구분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